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저하고 얼굴 크기가 똑같은 이상로 멘토님을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기분 나쁘셨죠? 얼굴 크기 똑같다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더 큰데 일부러 겸손하시게 똑같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기분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제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이 조금 상승세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쪽에서의 최근의 어떤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출연했을 때도 옵션 만기일이 영향이 미비할 것이다. 결국은 오늘은 양시장 상승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다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셨으리라 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종목군들에서 좀 다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종목군들의 적인 흐름에서 좀 다른 흐름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실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상록 멘토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실적에 대한 이슈화도 물론 있겠지만 또 다른 모멘텀 자체가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보면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전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지 아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한 개도 바로 실적보다는 또다시 또 다른 테마적인 움직임 자체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음카코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안 좋은 실적을 사실상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주가는 도리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앞으로의 테마적인 재료 자체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먼저 선행적인 움직임 보일까? 자, 남들이 실적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르르 쫓아갈 때 그때 이미 누군가는 또 팔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는 또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여보세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면 좀 더 소중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가야 될 명확한 시장들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확고부동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산업적 의지들을 밝혀나가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조차도 이제 충전소 건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래차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산업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부분들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산업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제대로 내가 올라타고 있는 것인지를 체크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입니다. 8415님, 코롱 생명과학 30%. 86,000원이다. 이렇게 좀 남겨주셨네요. 자, 코롱 생명과학, 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급등세가 출회가 됐고, 그 급등세에서 따라 붙으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는데도 이 홍보가 안 먹힐까요? 참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늘 매번 얘기 드리는 게 고점에서 따라 붙게 되면, 거기서 조금만 빠져도 겁이 난다. 그러니까 겁이 나다 보면 수익을 거둘 때는 크게 못 거두고 떨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굳이 고점에서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 붙을 필요가 있느냐?
그 전부터 미리 담아놓고 있으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를 자꾸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직장인이나 특히 트레이드가 아니라면 이런 종목은 다루기가 힘들어집니다. 만약에요, 코오롱생명과학을 이 밑에서 지고 있었으면요, 전혀 불안할 게 없어요. 지금 오늘 뭐 조금 빠진다, 어제 조금 빠졌다, 불안할 게 없습니다. 단지 내가 조금 높은 가격에서 팔지 못했구나. 그런데 좀 기다리다 보면 이걸 다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희망적인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익절가만 잘 대응해 놓으면 내가 조금 덜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따라붙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빠져도 지금 시청자분처럼 불안해지시는 게 정답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이 구간에서 시청량님 가격대에 따라 붙었다면 지금 불안해갖고 저도 종목 상담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매매는 하지 마시라고 당부함 드리겠고요. 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성장성을 본다면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격들이 많이 벌어졌고 지금은 이격을 좁히러 들어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지지를 받아야 될 수는 77,000원이에요. 자, 이 지지대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게 결론이죠. 그런데 여기서 77,000원 내려오면 불안해서 이제 못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77,000원까지 내려오더라도 견뎌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가상 77,000원을 깨지 않으면 들고 가시라는 얘기, 굳이 손절하실 종목은 아니다라는 얘기 전해드리겠고요. 다음번에 자, 요 91,000원 92,000원대죠. 92,000원대 여기를 올라서게 되면 일단은 조금 빠져나오시는 게 시청자님의 건강에 조금 더 이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위에서 왔다 갔다 흔들거리면요, 예,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만 고점인 종목 따라가지 마시라고 한 번 더 권고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행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인데요. 자, 문자가 상담을 제가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11번님이 MDS 테크, 자, 매수, 지금 얼마입니까? 23,500원에 20%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 가격을 물어보셨네요. 자, 일단은 MDS 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 권역 자체가, 자, 앞서서 에멘토 님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높은 가격에 사게 되면 항상 불안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런 돌파에 대한 부분 자체를 즐기시면, 주식이 나중에는 깡통으로 변하게 되죠. 자, 무슨 말이냐?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23,500원에 지금 매매를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들 보는 패턴이에요. 차트를 조금 보시는 분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수에 대한 길입니다. 여기에 한 번에 꼭지가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뚫어내는 과정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주가는 오히려 빠졌죠. 자, 그러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저항권의 움직임,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저항권의 움직임 보이고, 주가 자체가 내려올 때 이때 매수를 하셨을 확률이 상당히 높으신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게 매집 권역 안에 여기에는 박스권 상단 권역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박스권 상단을 이 자리를 공략할 필요가 있냐? 아니죠. 우리는 하단 권역 자체, 이 가격대, 밑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MDS 테크 회사 좋은 거 알고 있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리고 거기에 차량용 전장 부품 생산을 해내는 업체인데, 앞으로의 향후 성장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하지만 단가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더 밑에 가격대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할 수가 있는 가격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항상 밑에 다시 한번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자, 여기서 샀다면 지금 수익 나고 그래 I'm so. 자, 그러면 23,500원까지는 즐기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 23,500원에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고 논다면 시청자님은 기다리셔야 되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23,5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갈 수 있는 확실한 종목에는 비중을 실는 게 맞겠죠. 그러나 지금은 비중을 좀 더 실으시고, 대신에
22,800원이에요.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단가를 낮추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그전에 있던 고가군요. 바로 25,000원대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우리 이상로 멘토님께서 예. 시청자분께 확실한 제시 방안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뭐 갈 수 있는 종목 비중 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죠. 확신과 집중 투자, 그것만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종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PC가 나와 있네요. 평균 단가 8,400원, 비중 30%. 어찌해야 될까요? 예, TPC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PC,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3D 프린팅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TPC가 많이 올랐다가 2014년도 많이 올랐다고요. 이게 월봉이에요. 많이 올랐다가 건전하게 조정이 들어왔죠. 그런데 명확하게 지지하고 있는 선들은 있습니다. 바로 이 7,000원 부근인데 결국은 7,700원 밑으로는 언더슈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바닥권 영역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결국은 바닥 다지기를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PC, STI라든가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들 3D 프린팅 관련주로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 제가 아마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방금 이상로 멘토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비중 더 담으셔도 됩니다. 더 담으셔서 조금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렇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 가능한 자리대고 다음번에 상승시 중기적으로 본다면 12,000원 이상까지의 상승 권역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9,500원대까지의 상승세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그냥 고작 받아서 하면 됩니다. 예.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적응이 좀 느려가지고요. 아닙니다. 적응 굉장히 빠르신 편입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정전 멘토가 적응이 별로 좋지 못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문자가 또 들어왔다네요. 자, LS에 대한 문자였고, 56,000원에 지금 현재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일단은 LS 56,000원에 사셨는데요. 보유를 하셔야겠죠. 팔지 마시고 결론부터 보유를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자, 우리가 항상 이 가격 권역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를 할까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종목 상담 지금 앞서서 지금 종목군들도 그렇고 지금 이 종목군도 딱 여기 박스권 상단에 이 56,000원짜리가 이 자리죠. 이때 또 들어갔죠. 여기서 한 방 더 하겠구나, 돌파하고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불안해집니다. 이게 언제까지 빠질까? 만약에 저는 저 자리에서는 사지 않습니다. 자, LS 같은 경우에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업황 자체도 상당히 바닥권역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주가 자체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대신 시청자님이 들고 가신 가격대가 너무 높은 가격대였기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맥점 자리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게 얼마냐면 51,600원, 52,000원 자리고, 자, 51,600원, 52,000원 자리를 놓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누구를 봐야 되겠을까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기관의 움직임을 보면 되겠죠. 자, 고가군요가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하죠. 저가군요가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매도를 하죠. 고가군역은 매수를 하죠. 고가군역은 매수를 합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저가군역에 매도하는 자리는 뭐다? 바로 우리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그 가격대는 얼마다? 51,600원에서 52,000원이 저가군역 가격대입니다. 그럼 그 가격 밑에서는 집중적인 매수세가 필요하다가 되겠죠. 자, 단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 2달 이상을 들고 가시고 지금 이 56,000원권역에 보여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수익 내고 팔 수 있습니다. 대신에 큰 수익은 안 나올 때 58,000원 이상에서 정리하시고 넣으시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5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종목 상담요 언제든지 바로 지금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입니다.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전화가 오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차이나 하오란요. 예, 차이나 하오란.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180원에 10%인데요. 3,180원요. 3,180원에 10%? 네. 예. 근데 그게, 네. 그게 좋다고 해서, 그저께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고 나서, 자꾸 떨어지는 게 제법 벌써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 잠깐 들여다 가보니까, 뭐, 대주주가 차이나 하오란을 주식을 담보로 뭐 대출을 뭐 40 몇 %를 냈다는 그런 말까지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건 루머예요. 그건 루머예요. 그런 거는 터무니없이 어떤 그런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요. 네. 이거 오늘 하한가 나와야 됩니다. 예, 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40 몇 %를 돈을 갖다 냈었다. 그럼 회사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코스닥에서 뭐 몇 종목이 그렇게 했다고 네. 그 종목이 쭉 올라오면서 네. 뭐 그 이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 기사를 어디서 보셨어요? 근데 우리도 못 본 기사를 어머님이 어떻게 보셨죠? 잠깐 한 12시 정도 그 정도쯤에 잠깐 와 있다가 한 2시 넘어가니까 네. 그게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그런 게 사실이라면 이걸 뭐 지금 오늘 하한가가 아니라요. 네. 바닥을 뚫고 내려가야 되죠. 그 얼토당토하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루머에 시달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다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은 루머인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네. 네. 인터넷 글들 너무 참고하시다 보면요. 정말 좋은 기업을 사는 것보다는 정말 안 좋은 기업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터넷에 누군가는요. 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겠죠. 결국은 더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글을 올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 주가를 올려서 자기의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좋은 글들을 올리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살려고 좀 더 살까 생각을 하다가 그걸 보고 그 상담을 신청했는데요. 예. 어떻게 조금 더 사도 괜찮을까요? 조금 더 사도 되는 종목입니다. 차이나 하오란이 이 회사가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냈었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회계법인에서 모를 리 없고요. 최근에 감사회계법인에 대한 규정들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편이라서 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나 하오란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니 이 중국 회사예요. 그죠? 네. 그렇게 들었어요. 예, 중국 회사인데 이게 불신이 많이 있어요. 중국 회사 재무제표 어떻게 믿느냐 하는 불신 때문에 이 회사가 국내 감사회계법인으로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좀 믿어도 그죠? 네, 너그 나라의 그럼 회계법인의 회계사한테 갖다 맡겨서 우리 감사 받을게. 우리 못 믿을 게 뭐 있느냐? 우리 떳떳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중국인들이 우리 떳떳해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종목군들은 그런 루머에 시달릴 필요는 없고요. 그 루머를 퍼뜨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싸게 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들이 주가를 고의적으로 조금 떨어뜨리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럴 때는 기사를 역으로 읽어야 되겠죠. 오히려 매수 찬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러게요. 네.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쳐서.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왜 감사를 국내 회계법인으로 바꾸고 이랬는 거에 대해서 그들의 의도를 자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그러면 그들은 떳떳해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예.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또 좀 떨어졌잖아요. 네, 한 3% 가까이 떨어지고 있네요. 예. 그럼 또 조금 더 떨어지면 더 사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은 추세상으로 보면요. 자, 어머니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차트 직선 추세선 한번 닦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저점과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고점과 고점을 다시 높여가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선 추세선을 딱 한번 봐보세요. 희한하게 여기 직선 추세선 접점에 오늘 왔죠? 그렇다는 것은 이게 매수 찬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안전하다면 이 자리는 매수 찬스였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살짝 부딪히고 아랫골이 단 것처럼 보여요. 그죠? 거기다가 상단에 대한 부분들, 자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박스권 상단 지금 수렴하는 자리대 3,900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 목표가는 3,8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추세상으로 이게 접점 구간이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매수 자리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어머니. 이때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됐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예, 4,000원대가 거래량이 크게 수반된 자리대입니다. 그죠? 네, 여기 4,000원 왔을 때가 그 이후로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도 주가는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보면 이게 그렇게 위험한 만약에 내일 조금 오른다 그래도 사는 것도 괜찮네요. 그죠? 예,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내가 3,9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진다면 이거 뭐 못 살 이유 없겠죠. 내일 조금 오르더라도.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잘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제가 받아볼까요? 예. 네,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예. 빨리 받으세요. 예. 이쪽이죠. 자, 예, 이상로입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높아요. 52,000원에, 예. 30%예요. 30%요? 네. 근데 너무 빠져가지고, 이게 더 추가할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지금. 그래요, 어머니. 어떡해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머니?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한번 상담을 신청해봤어요. 아유, 어떡하죠? 저는 더 답답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해를 하세요, 어머니.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합병이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보유를 하시고 계신 가격권역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왔을 거예요. 예. 받으셨죠? 네. 예, 그래 돈으로 받는다고 하셨죠? 네. 예. 어머님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받는다고 했고, 심지어 국민연금까지도 우리는 돈으로 내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돌라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합병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주가는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어머님 말고도 여기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네.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새로운 호재가 나타나기는 힘듭니다, 사실. 예. 그런 주가 자체는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더 내려가요? 자, 지금은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 미리 조금 여기 한번 보시면 가격으로 보면 이제 38,000원대 가격대가 한 개 있고 그 밑에 가격이 32,000원이에요. 예. 자, 32,000원과 38,000원 가격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일봉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38,000원 있고 밑에 이제 32,000원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자, 놓고 한번 볼 때 자, 안에서 이제 수급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쳐서 올려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이제 빼고 하는 과정인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올릴 때 뭐 이렇게 양매수가 이제 붙어요. 그러면 주가 자체는 다시 한번 요 가격대까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호재가 없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머니. 예. 예. 그러면 32,000원까지 빠지는 걸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될까요? 예. 지금이라도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찾으시면 복구는 또 금방 됩니다, 사실. 아, 예. 그래요? 어차피 52,000원 사셔가지고 지금 38,000원까지 그거 뭐 약 30% 빠졌는데요. 예. 30% 복구는 금방 됩니다. 그런데 더 밑에까지 빠지면 이제 손실이 더 커지면 복구는 금방큼 더 느려집니다. 예. 30%면 어차피 상한가 2방 먹으면 그만이에요. 예.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제가 어머님이라면 저는 정리하고 딴 종목 삽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그럼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너무 저도 답답해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아, 그래. 지금 잘 팔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정말 우리 이상로 멘토님 진정성이 담긴 종목 상담입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손실이 참 남일 같지는 않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남일 같지 않죠. 저희도 한 번씩, 예. 뭐 얘기하지 말라네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51이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73,600원 줬는데요. 예? 73,600원. 73,600원. 예, 그렇다 조정 거의 다 잦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계속 내리네요.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20%요. 20%. 예. S-오일, 한시간가요? 광고 보셨죠? 광고요? 예. 구도일이라고 왜, 기름방울 이래 얼굴 모양 하나 있잖아요. 예, 인형. 구도일. 못 봤는데요. 예, 못 보셨어요? 그 구도일이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 주가는 계속 빠졌습니다. 예. 2011년도 그 구도일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는 계속 빠지기 시작해서 구도일이 살이 쪽쪽 빠졌죠. TV 광고에서도 보면 구도일이 처음엔 좀 애가 뚱뚱했다가 쪽쪽 빠집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결국은 이 정유주가 다시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유화학 조선이 언제부터 뜨기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가 저가 정유, 저가 화학, 저가 조선소가 유럽 시장을 침해하는 시점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한참 수주를 많이 받아내고 정유화학 조선지 정화조라고 불렸죠. 그런 종목들이 쭉쭉쭉쭉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우리를 침해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누가 침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럽 시장하고 일본을 침해했잖아요. 저가로. 그죠? 그럼 지금은 또 우리를 침해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굴까요, 어머니? 네. 중국. 있어요. 중국이요? 네. 예. 중국이 저가 조선, 저가 화학, 저가 정유 이런 회사들 들고 나가고 우리나라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침해를 했던 유럽이나 일본 쪽에 보면 조선사가 많이 엎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정유사도 많이 엎어졌고 화학 회사들도 많이 엎어졌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를 또 침해하고 있는 중국 때문에 우리 정유화학 조선 쪽도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왜 올라왔느냐의 부분이에요. 그만큼 떨어뜨려 놨다가 반등을 왜 줬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주가라는 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등을 주죠. 거기다가 정유주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좀 하락세를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오페크가 이번 주 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국제유가 100불 시대는 이제 없다라고 딱 공언을 했습니다. 그죠? 그로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요. 여기서 크게 빠질 구간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국제유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죠? 그렇다고 크게 들 영역도 아니에요. 왜? 국제유가가 여기서 갑자기 급등세가 나와서 다시 100불, 120불 시대가 오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네. 저가 중국의 정유 회사들이 치고 올라오죠. 그리고 일본의 정유 회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져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치겠죠. 그러면 네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손절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없는 종목인 만큼 예. 어느 정도 본전 이상을 올라오면 네.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번전은 올까요? 예? 번전은 올까요? 본전은 옵니다. 예.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지금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예. 그죠? 본전은 와요. 근데 큰 상승은 없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본전 이상만 오면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니, 번전만 왔으면 좋겠어요. 멘토님하고 통화할 기회가 좀 있었으면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야, 전화도 안 되고. 그렇죠. 제가 제 막 보고 싶으시죠, 매일. 예, 맨날 보고 있어. 잘 봐요. 저는 어머니 목소리 맨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시장 마감했습니다. 예, 일단은 코스피가 2120선을 회복을 해놨어요. 예, 상승장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가닥을 이어나가면서 이제 700선을 또 목전에 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 드렸던 돈이 갈 곳을 잃었다. 돈의 방향성적인 부분, 그리고, 위험 자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드리는 만큼 다른 채널 돌리시면 안 되고요. 이 채널을 계속 꾸준히 시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 시장 잠깐 짧게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평이한 상승세가 조금 이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 자, 코스닥이 지금 699.2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화면 나온 것이 2120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0.29%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꾸준히 지금 나가고 있죠. 기관 투자자들이 1322억 원의 매도세가 나타나는 부분이었고, 외국인이 172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방어를 해주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고요. 현대차가 여전히 힘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 노조에 대한 부분이겠죠.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삼성생명, 바로 이런 보험사들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은 또다시 한번 더 둔화되는 모습이다. 바로 금리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조금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신한지주가 오늘 1.4%대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항상 시장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집니다.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던 700선, 바로 심리적인 저항 구간 자체를 또다시 1포인트 남겨두고, 자, 699.22, 6.99포인트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기관의 398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개인의 186억 원 매수세, 외국인은 452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기관의 빠른 회전율이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셀트리온이 보합권을 마감하는 대신에 다음카카오가 실적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5.4%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 말씀드렸죠. 4분기에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부진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 0.5% 강세, 그리고 CJENM이 1.4%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까요? 삼성 LNS가 오늘도 3.4%대 강세 나타냈고요. 자, GS 홈쇼핑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조금 이끄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자, 일단은 금리에 대한 방향 자체, 한간에서는 뭐 이주일 총재의 그 넥타이 색깔까지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시장 자체는 개별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수급적인 움직임, 그리고 또 중소형 관련주로 지금은 종목군 차별화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결국은 산업싸움입니다. 그 산업싸움을 저희가 아침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드리고 있죠. 오늘 해외 생산량도 합의하자, 너무 나간 현대차 노조라는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여전히 현대차 3인방,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거기다 현대글로비스까지, 지금은 보셔야 될 구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요, 저희는 의무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말씀드리고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얘기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 의무를 신의성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자세를 늘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하나 하는 것도요, 저희가 어설프게 막 그냥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타사 프로그램 비교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성심성의껏 진정성을 가지고 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편안하게 종목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수화기 바로 들고 전화번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상로 멘토님 문자 바로 하나 예,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92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문의드려요. 2,900원대 몰려있는데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참 얼굴 표정이 지금 보이는 듯합니다. 사실 2,900원을 매수를 하셨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5월 13일 날 뉴스가 조금 떴어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인베스트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정식 명칭이고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일반 공모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유상증자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3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거기에 뭐 해당하는 관계인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주겠다는 게 그게 이제 제3자 유상증자라면, 일반 공모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고 주식을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회사가 결론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NHN 엔터테인먼트가 일반 공모를 했죠. 그만큼의 유보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을 추진을 할 때는 자기네들 돈을 쓰기 싫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불확실한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돈이 많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은 이 뉴스만 보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 한번 같이 보실 건데, 2,900원이 이제 상당 권역이에요.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2,900원대 한번 표시해 놓고요. 자, 요 자리인데요. 자, 지금 상당 권역 이익 실현이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꾸준히 이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가격 권역이고, 다만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저가 권역 자체가 아직까지 잡혀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이제 저가 권역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자, 제가 한번 보면요. 예조절인데요. 예. 1980원, 1970원 이 가격대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한 번에 흔들기가 안 들어가고서는 주가를 이대로 올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1970원, 1980원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죠. 예, 요 자리인데. 자, 여기 들어가죠. 요런 식으로. 자, 거래량이 이 자리에서 밀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이 나오죠. 하지만 그다음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왜 줄까요?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쉽게 갭 상승을 올렸고, 그리고 주가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이 1940원 자리를 터치하고는 올라내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2,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팔지 마십시오. 팔면 후회합니다. 예. 차라리 2,900원에 사셨기 때문에 단가가 너무 높아요. 밑에 자리에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세요. 회사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 이런 뉴스는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얘네들도 이익 실현 못했어요. 그럼 어차피 한 번은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 권역이 제가 볼 때는 2,000원에서 1,950원, 1,900원대는 매수,
좀 더 집중적인 매수가 필요한 때다. 그래야지만 시청자님이 단가를 낮춰서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밑에 가격대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로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이름이 대명 인터프라이즈. 아, 대명 엔터프라이즈? 네네. 예. 매수가는요? 1,700원에 네. 30%예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3월 27일 날. 그 최근이네요. 그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하고 보유 기간 언제까지 항상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좀 여쭤보려고요. 3월 27일 날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날 그 고가가 1645원인데 어머니 그럼 매수가가 1700원. 제가 2번에 했어요. 아, 2번에 나눠서? 네, 2번에 나눠서 했어요. 예, 무슨 그래서 얘기인지. 그 다음에 1830원인가를 한 10%를 더 했어요. 이게 올라갈 것 같다는 뉴스를 듣고. 네. 그래서 이 단가가 이렇게 됐어요. 예. 자, 이거를 한번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어머니? 그 대명홀딩스 그룹 회사로 알고 있고요. 예. 콘도 사업이라든가 부동산 사업, 영상 보안장치 제조업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직쓰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이 회사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네. 영역을 굉장히 많이 넓혀가고 있는 회사예요. 네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네. 최근에 영상 쪽은, 사업이 그냥 거의 임대업 쪽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관련 사업 쪽은, 임대업 쪽이고, 이 회사는 대명 건설을 또 끼고 있죠. 자회사로. 그래서 네네. 이 대명건설이나 이런 회사들이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자회사 중에 대명건설의 어떤 수혜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 그런 것과 맞물려서 또 대명건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스 사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2차 에너지로요.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사업적인 영역에서 명확한 부분은 없고 지금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꾸준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면 실적이라는 밸류에이션이 받쳐줘야 돼요. 그죠? 네네. 근데 아직 실적이란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지금 명확한 부분들이 없어요. 기대감이 더 부과가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앞으로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상승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게 돼 있는데 어머님이 사고 난 이후에도 크게 한번 조정이 나와서 1,510원대까지 또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익절가를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1,820 제가 그 비중도 많고 딴 종목에 너무 많이 물려서 너무 그냥 신경이 써져요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고요, 어머니. 1,820원에 종가상 1,820원을 깬다 그러면 그때는 파세요. 1,820원이요? 예. 그런데 종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2,100원을 넘어서잖아요. 2,100원. 그러면 1,930원까지 익절가를 높여놓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2,100원 이상을 가게 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1,820원을 깨지 않으면 들고 간다.
그 얘기가 앞에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네네. 예. 194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간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손절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2,3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익절가를 2,050원까지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추세가 탈 때는 추세를 그대로 수익으로 전환시키면 되고요. 네. 추세가 꺾여서 내려올 때는 어깨에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방법을 한번 써보자고요. 이게 네. 계속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팔긴 또 아까운 구간이고 그러니까 네. 버리자니 아깝고 들고 가자니 좀 불안하고 그런 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이 꼭 필요할 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예, 뭐 별로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돼버리면 여기서 네.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적이 크게 나쁘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예. 네, 돈 많이 됐습니다. 예. 네. 자, 제가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예.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커스요? 메커스요? 네, 아. 3,340원에 30%. 3,340원에 30%요? 네.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머니? 이거 2월달인가 샀거든요? 예. 근데, 아이고, 안 오르고 하다 요즘에 뭐 3,6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4,000원 갔는데 제가 못 팔았어요. 예. 어디 갔다 오니까 4,000원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게 얼마쯤에서 팔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요. 네. 일단은 조금 여유를 좀 가지세요, 어머니. 어차피 갈 주식은 저렇게 뭐 피레침으로 한번 쫙 올랐다가 쫙 빠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어차피 내일도 팔 자리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네. 어머님이 보고 있더라도 절대로 4,040원짜리에서 못 팝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어머님도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예. 맨날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화장실 갔다 왔는데 4,040원 찍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아니, 오늘 4,040원 4,040원. 예, 맞아요. 네. 오늘 4,040원 갔는데 네. 그 가격에는 못 팝니다. 그거면 네. 포기를 하고. 자, 네네네. 머리털 끝에서는 못 판다는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 어깨까지 내려왔을 때 팔아야 되냐? 아닙니다. 눈까지 왔을 때 팔면 돼요. 예. 대신에 포기를 하자고요. 요 머리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메커스가 올라가는 이유를 보셔야 되는데 메커스가 왜 올라갑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증착 장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갤럭시 S 라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죠? 예. 어머니 갤럭시 S6가 지금 많이 팔리나요? 안 팔리나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예? 네. 네.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3명이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갤럭시 S6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찍어내느냐 안 찍어내느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들썩거릴 수 있겠다. 그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이제 월봉이에요. 월봉인데, 자, 어차피 월봉을 보시더라도 지금은 긴 박스권 안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가 권역은 정해져 있다, 그죠? 요 자리가 되는데, 자, 2,300원이고 위에는 3,900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봉으로 가서 윗자리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요 자리가 되겠고, 자, 밑에 자리는 요 자리가 되겠죠. 자, 똑같습니다. 자, 3,760원, 3,800원 자리인데, 요걸 요렇게 보고, 놓고 요렇게 보자고요. 자, 3,750원짜리에서 거래량이 튀었다가, 어머니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붙었죠, 요 날은. 보이시나요? 어머니 보이세요? 네네네. 그 다음 날은 거래량이 어때요? 갑자기 줄어들죠? 네네. 맞죠? 근데 이 다음 날은 3,750원 못 찍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은 어때요? 또다시 거래량이 터졌죠? 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거는 뭐예요? 매집이잖아요, 매집.
매집을 하는 봉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 자리에서는 어제까지 딱 보면 마음이 상당히 불안했을 거예요. 야, 이날은 3,760원, 3,775원까지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은 3,690원밖에 안 오네. 에라이, 팔고 나가야지라고 개인 투자자들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거래량이 늘었겠죠. 하지만,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매집이 잘 돼 있는 차트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자, 오늘 이렇게 찍고 내려왔는데, 내일은 제가 볼 땐 갭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행여나 조금 더 밀려가지고 요 가격권요 3,450원까지 한번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가격대는 익절가로 잡으시고 그 가격이 깨지지 않는 한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4,000원에 못 팔아서 아쉽다가 아이고 그 4,000원에 안 팔아서 다행이다가 될 수 있어요. 미리 팔지 마세요. 어차피 뭐 어머니 머리 끝에서 못 팝니다. 이거 선생님 이거 그러면은 그 저기 3년 전에 있었던 가격 다 올라간 거죠? 어떤 거요? 이게 지금 그 최고가에서 올라간 거냐고요? 아닙니다. 그때는 4,445원이었잖아요. 아, 4,400. 네. 4,400이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그래요? 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누군가는 샀기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애들이 왜 사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왜 사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갤럭시 S6 때문에 산다. 네, 이렇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끝나는 거죠. 뭐 이게 그 자리까지 가서, 내 4,400원 팔았디. 근데 그 다음에 4,600원, 4,800원 갔어요. 배 아프겠어요? 배 안 아프겠어요? 아파. 네, 배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홀딩 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예, 제가 이번 주말이죠.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동으로 가는데요.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안동 청소년 수련관 1층 정상 함량장에서 바로 강연회를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이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좋은 강연회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훈 멘토가요. 멀리 지방으로 가세요. 경남 거제하고 경주로 가는데 토요일 날은 경남 거제시 공공청사 6층에 대회의실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시간은 똑같은 오후 2시고요. 일요일 날은요, 경주로 갑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원효관 209호에서 강연을 하니까요. 거제, 경주 쪽에 계시는 분들,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루 멘토님과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